섹션 기획부도 시니어 선교 두 번째 시니어 선교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한국위기관리재단 김진대 사무총장과 함께하는 위기관리입니다. 기독교계 등의 반대를 사고 있는 경기도 성평등 조례 합의안이 도출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문제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선교지수 연구개발 포럼이 열렸습니다. 무국적 아이들을 위한 기독 청년사역단체 드림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CGN투데이는 목회와 신학, 선교, 가정과 교육, 문화, 무슬림 영역의 심층 소식들을 요일별 섹션 뉴스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화요일인 오늘은 선교입니다. 시니어 선교가 증가하고 있는 이때 현장 시니어들은 어떤 감동과 어떤 어려움을 느끼고 있을까요? 시니어 선교사 이배영 장로를 만나 그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이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큰 쟁반 가득 떡국을 담고 섬기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잠시 앉아 떡국을 먹지만 서둘러 탁자를 정리하고 주방으로 향합니다. 설거지를 하는 중에도 웃음은 끊이질 않습니다. 한국 외국인 선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이배영 장로는 시니어 선교사입니다. 금융권에서 30여 년 동안 종사하다 62세의 선교사로 헌신하고 시니어 선교 한국에서 파송받아 한국 외국인 선교회에서 인생 후반전을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은행에서는 그 전에 이제 은퇴를 했고 임원으로 있다가 은퇴를 했고 60 넘어서는 하나님께 이제 원하시는 사역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소원 기도한 것이. 이 선교사는 목회자, 봉사자들과 함께 유학생, 외국인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10개국 268명에게 의료사역을 진행하고 필리핀, 영어권, 사할린 공동체 예배를 드리며 지난 한 해 100여 명에게 세례를 베푸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살면서 꼭 필요한 한국어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한글 공부도 진행합니다. 일제강점기 때 사할린으로 강제징용당한 부모님에게서 태어나 70세가 돼서야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었던 할머니들. 이배영 장로의 따뜻한 보살핌과 가르침으로 낯선 한국 땅에서 잘 적응할 수 있었기에 고마운 마음뿐입니다. 낯선 것도 많고 우리가 한국 사람이지만도 말투가 다르고 우리를 있잖아 노인이잖아요. 노인들이잖아요. 그리고 또 보려면 뭐 아픈 사람들 한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우리를 다듬어가면서 참 재밌게 저게 배워줍니다. 네, 고맙지요. 러시아에서 살 때는 이런 건 없었어요. 우리를 위해서 정말 마음을 다하고 정말 우리한테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 주시는 걸 대해서 우리가 정말 감사한 마음밖에 없어요. 예, 눈물 나오도록 정말 감사합니다. 이 장로는 선교의 동원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시니어 선교의 장점을 잘 살려서 선교에 헌신한다면 선교의 새로운 길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관리직에서 종사하다 선교 현장을 섬기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먹고 사는 되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사역에 결정할 때 그렇게 크게 어려움은 없었어요. 과거에 내가 사회에 있을 때 가지고 있던 그런 지위라든지 명예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되는데 가끔 불쑥불쑥 이렇게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 장로는 시니어 선교사를 꿈꾸며 준비하는 이들에게 조언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 사역 이제 하나님 앞에 60 이후의 삶을 드려야 된다라고는 했지만 준비된 것도 없고 뭐 어떻게 가야 되겠다는 그런 것도 없었거든요. 근데 시니어 선교 한국 같은 데가 굉장히 큰 길잡이가 되어지더라. 간절히 모은 그의 두 손에서 선교의 새로운 길, 시니어 선교의 희망을 봅니다. CGN투데이 이주희입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이 증가하면서 재외국민의 사건 사고 역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의 안전을 위해 민간단체와 정부가 협력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됩니다. 한국위기관리재단 김진대 사무총장이 전합니다.
늘어나는 재외국민의 사건 사고에 대해 정부와 민간의 전문 인력이 상호 독립적이면서도 효과적인 위기 정보 및 위기 대응 역량을 공유할 필요성이 커지면서 11월 29일 외교부 청사 1층 국민외교센터에서 해외안전 컨퍼런스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컨퍼런스는 저희가 2017년 5월 미국 오사 컨퍼런스 출장 보고서를 외교부 당국자가 보고 좋은 아이디어라고 해서 올해 함께 추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취지는 그동안 각 민간 영역에서 안전한 해외 활동을 위해 민간 정부 채널을 유지하며 각자 도생의 길을 걸어왔다면 이제는 민간 정부 채널뿐 아니라 민간 상호 간의 통로도 활성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흩어져 있던 민간단체의 위기 정보와 사례, 전문 인력과 기능, 네트워크와 역량을 융합 조직하여 민관이 재외국민 보호 영역에서 상호 윈윈하는 구조를 논의하기 위한 첫 시발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컨퍼런스는 외교부와 한국위기관리재단이 공동 주관하였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협력으로 참여하였습니다. 각 분야 안전 관련 발표자 10명을 포함 전체 105명이 참석하여 뜨거운 분위기 가운데 진행되었는데요. 발표자들은 15분의 발표 시간을 통하여 영역별로 어떻게 해외 안전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지와 실제 경험 사례들을 발표하고 공유하였습니다. 제1섹션에서 노혜길 하나투어 부장은 해외 사건 사고 처리 사례와 개선 사항을, 양수경 KCOC 기획본부장은 개발협력 민간단체 해외 활동 현황과 안전관리 체계를, 대우건설 윤경주 과장은 건설사 해외 주재원 안전관리 사례 발표와 실태를, 코리안리 이무섭 전문은 해외 거주민의 클레임 유행 통계와 국내 보험 산업 현황을, 외교부 재외국민 안전과 조주성 과장은 외교부의 재외국민 보호제도라는 제목으로 발표하였습니다. 휴식 후 이어진 제2섹션에서는 김도봉 한국호스피스협회 사무총장이 이집트 테러 사건 피해자들의 의학적, 심리적 치료를, 조영종 KWMA 사무총장은 해외여행 금지 제도의 개선 방안을, 김한성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교수는 네팔 대지진 시 재난대처 과정에서의 교훈과 제안을, 유종기 IBM 코리아 실장은 기업의 해외 주재원 안전관리 시스템 소개와 제안을, 마지막 순서로 신동일 특수지상작전연구회 연구원은 해외 우리 국민 위난 상황 발생 시 민간자원 동원의 필요성에 대하여 경험과 사례들을 발표하였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윤민우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패널 토의에 참석한 김한성 교수, 신동일 연구원, 윤경주 과장, 양수경 본부장은 각 영역에서의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과 함께 우선적으로 흩어져 있는 각 영역에서의 다양한 위기 정보의 취합과 공유부터 협력할 것과 추후 이러한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였습니다. 저희 재단은 이번 해외 안전 컨퍼런스에서 발표되고 논의된 내용들을 정리하고 발표자들과 함께 추후의 계획들을 논의하기 위하여 팔로우 모임을 준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국민의 해외 위기 관리를 위한 정부 지원의 민간 협의체 구성 의견에 대해 공감했습니다. 21세기 안전이나 안보 문제는 국가가 개인을 일방적으로 책임지고 전담하는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여행사, 해외 진출 기업, 유학알선단체, 체류 주민, 코이카다는 국제개발 민간단체, 동교단체 등이 그동안 축적해온 노하우와 경험 및 지식 등을 공유하고 외교부와도 시스템을 긴밀히 구축하여 재외국민의 신변 안전에 기여할 민간협의체가 절실히 필요한 만큼 상호 파트너십을 이루어 서로의 필요를 보충하고 협력해 나가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재외국민의 해외 안전, 민간 협력이 최선의 대책입니다. 경기도 성평등 조례 합의안이 도출된 것으로 전해졌으나 이 또한 문제가 많다는 지적입니다. 경기도 성평등 조례는 상위법상 법률 용어인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 용어 사용, 성평등위원회 의무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을 산 바 있습니다. 건강한 경기도 만들기 도민연합에 따르면 오랜 갈등 끝에 경기도 기독교총연합회와 경기도의회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성평등 조례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성평등 용어 정의 조항에 생물학적 성별을 추가하고 사용자 용어 정의 조항에 종교단체와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은 제외할 것, 사용자의 적극적 조치 의무 조항 완화,
사용자의 성평등위원회 설치 의무 조항의 완화 등이 그 내용입니다. 이에 건강한 경기도 만들기 도민연합은 생물학적 성별을 추가했다고는 하나 이는 젠더를 의미하는 것일 뿐 양성평등인 섹스의 의미가 아니다라며 생물학적 성별을 추가할지언정 성평등 용어를 절대 양성평등으로 수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어 사용자 용어에 종교단체와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을 제외했다고는 하나 여전히 모든 기업,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비영리단체는 사용자에 포함되어 있다며 자라나는 다음 세대 아동, 청소년이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리즘의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선교 지수는 한국교회의 선교 방향성 설정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각 분야별로 흩어져 있어 정확한 지표를 제시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를 통합하고 그동안의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각 분야 전문가들과 선교사들이 모였습니다. 박건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교지수는 선교에 관련된 정보들을 통계화한 것입니다. 선교지의 문화, 경제, 인구 등 국가의 기본 정보를 비롯해 종족별 개신교 비율, 기독교 인프라 지수, 선교사 건강 지수 등이 여기 포함됩니다. 선교지수 활성화를 위해 한인선교사지원재단, 한국세계선교협의회 등이 공동 주최한 선교지수 연구개발 포럼이 최근 서남목자교회 사랑홀에서 열렸습니다. 선교사님들과 또 선교학자들과 또 교회와 선교 교수들이 함께하는 이 포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매년 이 지수가 업데이트됩니다. 그래서 이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들이 교회에 제공이 될 때 교회와 선교사와 정말 협력해서 세계 선교에 이루어나가는 선교 한국이 이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발제에 나선 장로회 신학대학교 정규묵 교수와 고신총회 세계선교회 전성진 연구개발국장은 기독교 인프라 지수, 기독교 수용성 지수, 선교사역 건강 지수 등 선교지수 항목을 소개했습니다. 기독교 인프라 지수란 현지 기독교 인구, 교단, 출판, 신학교육 등을 바탕으로 선교지에서 기독교가 뿌리내릴 수 있는 환경에 대한 정보입니다. 기독교 수용성 지수는 언어,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 각 영역과 관련해 개인이나 공동체가 기독교를 받아들이기 위해 감내해야 하는 것에 대한 통계입니다.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비롯한 영적 건강, 재정 건강성 등에 대한 정보는 선교사역 건강 지수를 의미합니다. 전문가들은 선교지수 필요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현장의 그 현지인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이거는 또 다른 과제인 것 같아요. 이제 어떻게 선교 현장과 또 선교 현장의 선교사님들을 파송한 그 선교 단체와 소통을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구체적인 방안들을 마련하는 것이 가능하면 우리나라 개념으로는 빨리 완성하는 게 좋아요. 이것을 만약에 5년, 10년까지 계속 끌게 되면 사람들이 지쳐서 더 참석하지 않게 됩니다. 적어도 전 세계적으로는 아니더라도 가난 선교사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 동남아만이라도 완전히 완성해서 내서 이렇게 좋은 보고를 올리면 교회나 교단과 단체는 굉장히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이미 서구교회가 수집해놓은 일부 선교지수를 놓치고 재조사하는 것은 선교재원의 낭비라는 의견 등도 보완책으로 제시됐습니다. 한편 백석대학교 김은원 교수는 실질적 정보 제공자인 선교사들 중 일부가 자신들만 갖고 있는 정보를 공유하기 꺼려한다며 각 교단과 교회의 협력을 부탁했습니다. 계속해서 필요성이 제기되어 선교지수 연구 개발이 제자리 걸음이 되지 않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한국교회와 선교사들의 연합과 관심이 가장 필요한 때입니다. CGN투데이 박건희입니다. 국적이 없어 아무 곳에도 등록되지 못한 그 어떤 혜택도 보호도 받지 못하는 무국적 아동. 국내에서만 2만여 명에 달한다고 보고되는 이 아이들을 위해 드림이란 기독교 청년단체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포항에서 차은비 학생 기자가 소식 전합니다. 찬양의 은혜를 모두가 함께 누리고 있습니다. 법으로부터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공익인권단체 드림이 최근 난민 가정을 위해 개최한 자선 콘서트 현장입니다. 드림은 2013년 한동대 공익법센터 무료 법률상담센터로 시작됐고 2015년 현재의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하나님께 다시 드림을 통해 하나님의 꿈을 이뤄드리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법을 전공한 한동대 졸업생과 국제법률대학원 졸업생, 한동대학교 재학생들도 매 학기 봉사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무국적 아동,
비자 사기를 당한 필리핀 성매매 여성, 언어 장벽을 가진 난민 등 법률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법률 상담과 법률 교육, 인식 제고 활동 등을 하고 있습니다. 무국적 아동의 실태를 알리는 전시회를 열기도 하고 학교나 병원 등 공공기관에서 무국적 아동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해줘야 하는지 매뉴얼을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필리핀에 직접 가서 비자 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난민이나 이주노동자, 또 아니면 이제 코리안 드림을 꿈꾸고 왔는데 인신매매 피해자가 된 외국인 여성들, 또 국적이 없어서 어딜 가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무국적 아동, 또 혼자서 아이를 돌봐야 되는 미혼모, 뭐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보호를 원하는데 저희 드림은 그런 소외된 이웃들을 보호함으로써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이루어지게끔 하는 활동들을 하려고. 드림은 매 학기와 방학에 인턴십을 진행하는데 인턴십에 참여했던 한 학생은 드림에서의 활동들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배웠다고 전했습니다. 포항에서 CGN 투데이 차은비입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전국 교회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교세 통계 분석 작업을 추진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통계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내년 초에 실시되는 전국교회 통계조사를 논의하고 향후 교단에 도움을 줄 자료를 추출해내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2020 통일코리아 선교대회가 새해 1월 29일부터 2월 1일까지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열립니다. 다양한 세대가 함께 통일을 준비하고 북한 선교에 협력하고자 하는 취지를 강화해 마련됩니다. 대회에서는 대북 지원, 탈북 청소년 사역, 탈북민교회, 대학 내 북한 선교 등 다양한 주제가 논의됩니다. 한국교회 건강연구원이 1월 16일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신관에서 새해 청지기 재직 훈련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21세기 경쟁력인 팀워크와 건강한 교회를 위해 성장하는 교회들의 8가지 정석,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 세계 최대 동영상 공유 사이트 유튜브가 인종이나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타인을 모욕하는 콘텐츠의 게시를 금지할 방침입니다. 미국 CNBC에 따르면 외모나 복장, 행동 등으로 젠더 정체성을 드러내는 등의 이유로 타인을 조롱하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힐 경우 유튜브의 수익 활동과 채널 폐지 등이 이뤄지게 됩니다. 글로컬 선교 교육에 관한 모든 정보를 CGN 투데이가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